생각을 석수학, 점수를 석수학, 석석수학입니다. 자, 마지막 선택 과목 기하. 그래서 기하를 제가 조금 수능 본 거에 비해서 한 5일 정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지금 찍고 있는데, 제가 뭐 기하를 딱히 싫어하거나 뭐 기하를 외면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정말로 시험지 순서대로 확통, 미적, 기하 순서대로 찍고 있는데, 주말에 제가 일요일에 좀 쉬느라 그래서 조금 늦게 찍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기하 제가 풀어봤을 때 전반적인 느낌은 30번 빼고는 쉬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기하가 좀 숨겨진 개꿀 과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수능에서 30번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그때 되어서 올해 이제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수가 더 급감했죠. 그래서 이게 조금 수능이 바뀔 때 정책이 좀 삽질을 하면서 기하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줄어든 느낌이 있어가지고 기트나머라는 오명을 썼지만, 제 생각에 이제 기하가 그래도 나름 근본 과목이고, 옛날에는 사실 가형을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면은 기하 벡터를 꼭 선택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공간 도형에서 조금 이제 센스가 부족한 그런 사람들만 제외하자면 그래도 이제 개꿀 과목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왜냐면 미적에 비해서 배워야 되는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훨씬 적거든요. 개념의 양이 훨씬 적어요, 배우기에. 그래서 만점을 노리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고까지는 아니어도 상위권에서 1등급 노리기까지는 괜찮다. 그거는 이제 좀 개꿀이다. 30번까지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이유는 공간 도형이 이게 정말 공간 도형이 맘먹고 문제를 어렵게 되면은 센스가 진짜 중요한데 이제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학생이 이과에서 진로 선택하면서 내신할 때 기하를 한 번쯤은 찍먹을 해보기 때문에 기저 인원은 어느 정도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좀 인강이나 뭐 학원 같은 거 강의 들을 때 접근성이나 이제 우리나라 종특이죠. 뭘 해도, 심지어 게임을 해도 무슨 국민 스킬트리 이런 거 고르는 것처럼 우르르 몰려가는 종특이 있기 때문에 미적으로 몰려가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서 기하도 한 번쯤 고려해 볼 만한 과목 선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앞부분은 이제 단순한 계산 문제니까 휘리릭 계산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3번. 3차원의 한 점을 줬는데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한 점이 B다. 그래서 BC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이제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다라는 건 결국은 Y좌표도 뒤집고 Z좌표도 뒤집는 거죠. 그래서 B의 좌표가 바로 나오는데 B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 1이 되고, 그래서 BC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루트 X좌표끼리의 차는 4니까 4, 4, 16, Y좌표끼리는 3이니까 3, 3은 9, Z좌표끼리는 0이네요. 그래서 루트 25니까 5, 그래서 5번. 24번은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 문제죠. 그래서 초점과 준선이 주어졌는데 서로 이제 절대값이 좌표가 똑같으니까 그냥 진짜로 제일 기본적인 포물선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y제곱은 4ax니까 3분의 4x 이렇게 포물선의 식이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다가 a, 2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4는 3분의 4a여서 a는 3이다. 그래서 3번. 25번 타원의 접선 공식 문제죠. 그래서 2,1에서의 접선을 줬으니까 접선의 방정식 구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거랑, 그리고 이 점을 타원에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 라는 거, 두 개의 힌트를 연립해가지고 a와 b를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냥 깔끔하게 대입을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a제곱 분의 4 더하기 b제곱 분의 1이 1이다. 일단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갈게요. 뭐 딱히 정리하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그럼 접선의 식을 구해보면 a제곱분의 2x 더하기 b제곱분의 1y가 1인 거고, 그럼 우리가 얘를 이제 정리를 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좀 정리를 해보죠. b제곱분의 1y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x 더하기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a제곱분의 2b제곱 x 더하기 b제곱이네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제곱분의 2b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서 볼 수 있겠고 a제곱이 4b제곱이네요. 근데 a와 b는 모두 양수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a는 2b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제 처음 원래 대입했던 식으로 들어가서 a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4b제곱분의 4 더하기 b제곱분의 1이 1이니까 결국은 b제곱분의 2겠죠? 그래서 요게 1이다. 그래서 b는 루트 2겠네요. 그러면은 a는 2루트 2다. 그러면 초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c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c는 결국 c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어서 6이죠. 그래서 결국은 거리가 2루트 6이겠네요. 그래서 4번. 26번 PQ 지점의 자치를 구하는 문제. 자치를 구하는 게 이제 약간 수학 상에서부터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는 좀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이제 수능 보기 전까지 조금 극복을 하고 왔어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문제를 읽어보면 일단 주어진 ABC 벡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P-A와 P-B를 내적한 게 0이다. 사실 이거 딱 읽었을 때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은 이거 그러면은 P가 1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바로 캐치가 되니까 되게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근데 하나씩 왜 그렇게 1이 되는지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어진 P 벡터를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P-A는 A-2, B-4 그리고 P-B는 A-2, B-8을 내적하는 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A-2의 제곱과 B-4, B-8을 곱한 게 더해서 0이 된다. 그래서 전개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32는 0인데 완전 제곱식으로 우리가 이걸 묶어줄 수 있죠. 그래서 B-6의 제곱이 4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2,6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그려본다면 밑에다가 이제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2, 4, 6, 8 Y좌표도 2, 4, 6, 8 그럼 2,6이니까 요 지점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2인 원 요런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P라는 지점은 요 빨간 원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A점과 B 지점도 참고 삼아 표현하면 요 지점이 P고 요 지점이 Q죠. 그래서 PQ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Q의 좌표도 좀 추적을 해보면 Q를 C,D라고 했을 때 일단 2분의 1 A니까 1,2 더하기 T,0이네요. 그러니까 T 플러스 1,2네요. 그래서 우리가 T의 값을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Y 성분이 2로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은 Q는 요 직선 위에 있겠죠. 이 위에 있는 직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Q의 절대값이 얼마냐, 그러니까 둘 사이의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원과 직선이 가장 가까운 이 상태가 제일 가깝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가까울 때의 거리는 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27번은 전형적인 삼수선의 정리 문제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 하나씩 읽어보면 일단 주어진 평면이 있고 이 평면 위에 직선 AB가 있다. 그래서 이 평면 밖에 어느 한 점 C를 찍어서 AC와 AB가 이루는 각도가 세타1이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세타1이라는 거죠. 알아보기 쉽게 수선의 발을 좀 내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각도가 세타1이고 그 세타1에 대해서 사인 값이 5분의 4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딱히 뒤에 읽어봤을 때도 변의 길이에 대한 거 전혀 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대로 맘대로 길이를 놔도 별로 지장이 없을 거예요. 결국은 비율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인이 5분의 4라는 걸 이용해서 AC의 길이를 5라고 놓고 여기를 4라고 길이를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 직선 AC가 평면 알파와 이루는 예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1이다. 일단은 그 예각을 좀 표현을 해보면 AC에서 알파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이루는 각도인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각도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는 편하게 그냥 이제 이 각도 자체를 세타1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그때 내린 이 수선의 발을 H라고 일단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평면 ABC와 알파가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구하여라. 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일단 삼각형으로 주긴 했지만 이렇게 삼각형과 밑면이 이루는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각도를 잡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면 너무나 이제 보기 좋은 삼수선의 정리니까. 그래서 H에서 AB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딱 9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삼각형에서의 각도만 우리가 계산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각도 세타2는 여기겠네요. 여기가 세타2. 세타2에 대한 코사인을 구하여라. 변의 길이를 갖고 잘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세타1에 대한 사인 값이 5분의 4였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을 잡아도 5분의 4지만 이렇게 밑면의 수직으로 잡아도 사인 값 5분의 4는 보전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잡았을 때 결과적으로 이 길이가 3이고 AH 길이가 4일 것이다. 그래야 사인 값이 5분의 4가 나오겠죠. 코사인은 이제 또 5분의 3이니까 높이는 3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삼각형 밑변이 4고 높이가 3이니까 이제 이 밑변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 표현상의 편의를 위해서 이 지점을 M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좀 계산을 해보면 MH의 길이가 루트 16-9가 돼서 루트 7이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 그러는 코사인 세타2는 CN분의 HM이니까 4분의 루트 7이 돼서 답은 1번이겠네요. 그래서 입체 도형을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겠지만 침착하게 하나씩 도형을 그리다 보면은 이건 이제 3점짜리답게 쉬운 문제였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풀었으면은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28번 앞쪽에서 포물선도 나오고 타원도 나왔으니까 이제 쌍곡선 문제. 그래서 문제를 하나씩 좀 읽어보면 일단 두 초점을 줬고 뭐 사실 C로 준 건 아무것도 안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쌍곡선에서 어떤 y좌표 위의 한 점에서 양옆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교점을 P랑 P'라고 잡았고 요렇게 그은 이 AF 직선이 점근선과 평행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쪽에 이렇게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AF랑 평행하다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AP 대 P'의 비율이 5대 6이다. 그리고 PF의 길이는 1. 자 일단 주어진 힌트를 좀 그림에 표현하면서 합시다. 되게 여러가지 힌트가 많이 나왔죠 지금. 일단은 AP의 길이랑 P'의 길이가 5대 6이었으니까 여기를 이제 6이라고 안 쓰고 좌우 똑같으니까 3, 3이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요 기울기가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점근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x 그걸 갖고 우리가 식을 좀 설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점근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3분의 4x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예 포물선의 식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3a의 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4a의 제곱분의 y제곱이 1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설정하고 모든 것들을 다 a에 대해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pf의 길이는 1.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쌍곡선의 주축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놓은 a가 몇인지 걔를 계산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뭘 하면 좋을까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pf의 길이 1이라고 준 거는 우리가 쌍곡선의 정의에서 p'-랑 그러니까 pf'-랑 pf를 서로 뺀 거 그게 주축의 길이랑 같다. 그걸 이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다면은 pf'-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f'-를 a로 표현하는 건 뭐 이미 되어 있으니까 되는 거고 p점만 뭔가 a로 잘 표현해서 a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p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결국은 p에서도 이 기울기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 길이가 x쪽의 길이는 5분의 3일 거고 y쪽의 길이는 5분의 4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갖고 이제 좌표들을 하나씩 조금 써보면 일단 f''의 좌표는 마이너스 5a,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f의 좌표는 5a, 0일 거고 그 다음에 p의 좌표가 그러면은 p는 이제 f에서 x축의 방향으로
5분의 3만큼 깎고 y축의 방향으로 5분의 4만큼 들어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p의 좌표는 5a 빼기 5분의 3,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식을 써보면 결국은 이렇게 식을 쓸 건데, 그래서 f-p 빼기 fp를 한 게 주축의 길이와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뺀 게 결국 6a가 된다라는 요 식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f-p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x좌표끼리 서로 빼버리면은 이제 10a가 나올 테니까 결론은 10a-5분의 3의 제곱일 거고, 그 다음에 y는 5분의 4를 제곱하니까 25분의 16이겠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1이 6a다. 이걸 그래가지고 잘 제곱해서 풀면은 a가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이 마이너스 1은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그 이후에 양변을 제곱해 봅시다. 그러면 좌변을 제곱하면 루트가 베껴지는 거니까 100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25분의 9 더하기 25분의 16일 거고, 우변은 6a 더하기 1의 제곱이죠. 그래서 36a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1이겠네요. 일단은 여기서 25분의 9, 25분의 6, 그리고 1은 지웁시다. 그리고 a는 어차피 0이 아니기 때문에 a도 하나씩 소거해놓고 생각해도 문제 없겠죠. 그러면은 100a-12가 36a 더하기 12인 거니까, 그러면 64a가 24이므로 a는 8분의 3이겠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주축의 길이라는 건 결국 6a니까, 그래서 8분의 3 곱하기 6이므로 4분의 9.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29번. 29번은 어려웠죠? 30번과 사실 난이도는 비슷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30번은 입체도형이다 보니까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들고, 29번은 그래도 평면도형이기 때문에 눈으로 그냥 그림이 바로바로 보이니까 좀 더 직관적이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이제 문제의 흐름 자체는 29번도 30번 못지않게 좀 복잡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지 않다면 29번과 30번을 아예 제껴놓고 이제 28번까지만 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29번도 한번 풀이를 해봅시다. 일단은 사다리꼴을 줬는데 지금 이제 AB의 길이, CD의 길이, 그리고 AD의 길이까지 다 2로 똑같은 등변 사다리꼴이네요. 그리고 ABC, BCD 밑각이 다 3분의 파이 60도네요. 그러면은 그래도 도형 자체가 상당히 이쁘게 주어진 것 같아요. 1대 루트 3대 2를 계속 활용해라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일단 PQ 지점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가나다 조건을 조금 읽어보면, 가조건은 AC 벡터가 AD 더하기 BP의 2배이다. 근데 우리는 P를 잘 모르고 결국은 P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가조건 자체를 P에 대한 걸로 조금 변형을 해봅시다.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일단 2분의 1 AC가 AD 더하기 BP인 거고, 그러면은 BP 벡터가 마이너스 AD 더하기 2분의 1 A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벡터 덧셈을 갖고 우리가 P 지점을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각자 벡터가 어디 있는지 그림에 조금 표현을 해봅시다. 일단 2분의 1 AC라는 거는 AC를 그어보자면 뭐 이제 이런 벡터잖아요. 이렇게 대각선.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AC의 절반. 그러면은 진짜 이 AC를 반으로 쪼개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볼게요. 그래서 AC의 절반은 요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AD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으니까 요렇게겠네요. 그러면 이제 요 벡터랑 요 벡터를 더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요 벡터가 되겠네요. 요거 B 지점으로 바꿔서 옮기면 얘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삼각형 1대 루트 3대 2니까 결국 요 길이는 1이 되고, 요 길이 1만큼 여기다 그대로 연장해서 갖다 붙이면 그게 P 지점이 되겠네요. 그래서 AB를 1만큼만 연장해서 그 연장한 지점을 P라고 찍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1로 다 같은 지점이 되는 거죠. 1, 1, 1. 일단은 그래서 가조건에서 P 지점을 찾았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Q 지점을 또 찾아라.
정확히 얘기하면 나 조건도 쓰고 다 조건도 써야 되겠네요. 다에도 Q가 들어있으니까. 어쨌든 나 조건이 뭘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면 AC 벡터와 얘랑 Q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PQ 벡터를 내적하니까 6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식으로 써보면 AC 내적 PQ니까 AC 벡터의 크기, PQ 벡터의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고 일단 할게요. 세타가 사실 우리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기는 하니까. 그러면 AC 벡터의 크기는 우리가 알아요. 아까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였으니까 AC 크기는 2 루트 3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6이니까 결국은 PQ 코사인 세타가 2 루트 3 분의 6이 돼서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Q가 어디에 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PQ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 루트 3이 나온다라는 건 PQ 벡터를 AC로 이제 정사형 시켰을 때 그 크기가 루트 3이다 라는 뜻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적이라는 뜻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뭐 만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PQ 벡터를 예를 들어 잡았다 이러면은 요 PQ 벡터를 AC 위로 이렇게 정사형해서 요렇게 정사형한 애랑 AC랑 그 크기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Q 지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넘어 찍어볼 수 있는 게 루트 3이었잖아요. 정사형했을 때 루트 3이 나올 수 있는 지점들은 결국은 요 선 위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이제 길이를 구했잖아요. 1대 루트 3대 2였으니까. 그래서 요 직선 위에 어딘가에 Q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나 조건의 힌트겠네요. 자, 그러면 거기서 이제 다 조건을 갖고 조금 더 정확하게 Q 지점의 위치를 잡아봐라 라는 건데 뭐 각도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니까 Q 지점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그냥 제 맘대로 찍을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Q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BQA는 이렇게 그려지는 각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그 각을 그냥 제 맘대로 A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PBQ 여기인데 여기는 EA가 돼야 된다라는 거네요.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요 삼각형 외곽을 했을 때 EA가 나온다라는 거니까 여기도 A가 돼서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야만 하네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으로 우리가 Q를 찍을 수 있는 지점을 생각해보면은 두 가지가 있겠는데 하나는 일단은 가장 만만한 게 여기서 BC의 중점을 Q로 찍는 거죠. 여기를 Q로 찍어라. 그래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다 조건을 만족하게 될 텐데 근데 요거 PBQ의 각이 2분의 파이보다 작다. 네, 이렇게 되면은 PBQ가 둔각이 되니까 이제 요건 안타깝지만 아니고 그래서 또 다른 Q 지점을 찍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ABQ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Q를 또 하나 찍을 수 있는 지점은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찍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A에서 이렇게 수선으로 쭉 내려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렸을 때 만나는 이 지점이 Q닷.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 이번에는 이제 PBQ가 예각이니까 다조건을 만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Q 지점까지 정확하게 딱 찍었고 이제 CP와 CP 이렇게고 그리고 DQ 이렇게 둘을 내적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DQ는 일단 그대로 두고 요 CP 벡터를 DQ의 방향으로 환원하면 요거죠. 네. 그래서 CP를 CP대로 보지 말고 AP로 바꿔서 보면은 문제가 이제 쉽게 풀리겠네요. 그래서 DP의 벡터의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거 계산을 해본다면 일단은 이 부분의 길이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각형이 제가 그리기에 손으로 그려서 조금 삐뚤삐뚤하긴 하지만은 각도가 60도가 되고 길이가 다 같은 지점이었으니까 정삼각형이겠죠. 그래서 하나씩 길이를 이제 써보면 1, 여기도 1, 그 다음에 여기는 2가 돼서 DQ의 길이는 4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하면은 결국 CP와 DQ의 내적은 CP를 AP로 바꿔서 봐도 똑같다. 그래서 AP와 DQ의 내적으로 바꿔줄 수 있고 그러면은 AP의 벡터의 크기는 3이고
DQ의 벡터의 크기는 4니까 3 곱하기 4가 돼서 결론은 12가 되겠죠. 그래서 조금 조건이 복잡하긴 하지만 이 나온 조건들을 침착하게 하나하나 자취로 바꿔서 도형 위에서 바꿔본다면은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쉬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래서 아마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로는 30번에 나왔어도 크게 이상할 건 없었던 문제라고 봐요. 마지막 30번. 이제 공간도형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이 그림에서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제 공간도형에서는 항상 입체도형 상태로 보지 말고 문제에서 요구로 하는 특정 단면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갖고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적인 난이도 자체는 사실 29번이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특정 단면을 잘라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막 엄청 못 풀만한 문제는 아니었다. 작년 수능 30번에 비하면은 이제 오히려 쉬웠다라는 거. 어쨌든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 뭐 하는 상황인지. 정사면체에 ABCD가 있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모든 면들이 정삼각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 BCD의 외심을 중점으로 하는 구다. 이렇게 요 구가 외심을 중점으로 하는 구다. 그러면은 점들을 우리가 좀 세팅을 하면 요 밑면을 이렇게 BCD라고 하고 B쪽 튀어나와 있는 요 꼭지점을 A라고 둡시다. 그래서 그렇게 구를 만들었는데 그 구가 이 선분 AB랑 만나는 B가 아닌 점을 P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PQR 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PQR의 넓이를 갖고 또 뭘 할 거냐면은 점 P에서 구 S에 접하는 평면, 그러니까 뭔가 요 Q에서 접하는 평면이 하나 이렇게 있었을 텐데 요 평면 위로 이 PQR 조그만한 정삼각형을 정사형 시켜봐라. 일단은 그러면은 이 정사형은 추후에 생각하고 PQR의 넓이를 먼저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되게 구해야 될 게 많네요. 문제에서 막상 준 거는 9의 반지름 길이밖에 없으니까 되게 좀 계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래서 9의 반지름이 6이니까 우리가 이제 정사면체에서 높이를 이렇게 내리면,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무게중심 위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살펴봅시다. 이 지점까지 그럼 2대 1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6이고 요 남는 1 부분은 3이 될 거고, 그래서 특수각의 비율로 1대 루트 3대 2니까 결국은 요만큼이 3 루트 3이 되고 정삼각형 BCD의 한 변의 길이는 6 루트 3이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문제 처음에서 특정 단면을 잘라가지고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 특정 단면을 요거를 잡는 게 편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ABH를 잘라가지고 그 단면을 별도로 그립시다. 그래서 ABH 따로 그려보면 직각삼각형이겠죠. 이게 겨냥도다 보니까 되게 안 그래 보이지만 요 각은 직각이에요. 수선의 발을 내린 거였으니까 애초에. 그래서 직각삼각형 ABH를 그려본다면 이 상태에서 밑면의 길이가 6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밑면과 평행하게 PQR이 있으니까 뭔가 AB 위에 P 지점이 있어서 이렇게 P가 여기 어디 있겠죠. 그래서 결국 이 위에 PQR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길이를 계산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꼭지점 우리가 뭔지 잘 모르니까 여기 그냥 점 I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9의 반지름 P도 9 위에 있는 점이니까 PH의 길이가 6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P에서 H까지 이렇게 내렸을 때 그 길이도 6이겠죠. 손으로 그려서 좀 되게 이등변 삼각형 아니어 보이지만 뭐 감안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고 이제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원래 ABCD가 정사면체였으니까 우리가 또 이제 AB의 길이가 6루트3, 요 BC의 길이랑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AB의 길이도 6루트3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하나씩 계산을 해보면 결국은 큰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면은 이제 1대 루트 3이니까 요 높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H의 길이는 6 루트 2다. 그러면은 요 1대 루트 2대 3 이 비율은 이 위에 작은 직각삼각형에서도 여전히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PI의 길이를 x라고 놓고 그러면 그 높이를 루트 2x라고 놓아서 x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AP의 길이도 뭐 자연스럽게 루트 3x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게 HI의 길이를 6루트에서 루트 2x를 빼도 HI지만 PHI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도 똑같이 HI의 길이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x의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HI의 길이는 6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x라고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걔는 요 PHI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 36 빼기 x제곱이랑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양변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풀면 좋을 것 같은데 요 식을 루트 2를 묶어 놓으면 더 제곱하기가 편해 보이네요. 그래서 묶고 나면은 6 빼기 x니까, 그래서 제곱을 하면은 2배의 6-x 제곱이니까 그냥 바로 전개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36은 36 빼기 x제곱.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72가 36 빼기 x제곱이고, 넘기면 3x제곱 마이너스 24x 더하기 36이 0이니까 3으로 나눠서 x제곱 빼기 8x 더하기 12는 0이다. 그럼 x가 2 또는 6인데 절대로 6이 될 리는 없겠죠. 6보다 더 당연히 작으니까. 그러면 x는 2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PQR 삼각형 그거에 요 조그마한 하나의 부분을 구한 거죠. 근데 우리가 BCD에서 한 변의 길이 생각해보면 6대 6루트 3이었으니까 루트 3을 곱한 게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PQR의 넓이를 계산해보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제곱이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인데 한 변의 길이가 이 부분의 루트 3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PQR에서도 이 부분의 루트 3배. 그러니까 루트 3x가 한 변의 길이. 그래서 2루트 3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2루트 3을 제곱하면 12니까 결국 일단 정삼각형 PQR의 넓이는 3루트 3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요 각도, 정사형을 시키기 위한 이 각도만 잘 계산을 하면 될 텐데, 결국은 그 각도가 여기서 이렇게 그렸을 때 요 각도 세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세타를 우리가 이제 이 그림에서 표현을 좀 해본다면 9가 이쪽 노란색 단면에서 생각했을 때 9는 원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BP를 지나는 요런 원이 될 것이다. H가 원의 중심인 거죠. 그래서 원을 그렸을 때 요렇게 호가 올라갈 텐데 P가 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P를 접점으로 하는 요런 접선이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그 평면 알파이다. 평면은 우리가 수직인 상태로 보면 직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파를 우리가 설정했을 때 정사형을 하고 싶으면 이제 그 이루는 각도, 여기가 세타겠죠. 세타만 계산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접선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90도가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세타를 또 어디로 설정할 수 있냐면 여기가 또 세타겠죠. 이렇게 더하면 또 90도고 이렇게 더하면 90도인데 또 여기에 90도다 보니까 이렇게 둘이 더해서도 9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코사인 세타는 6분의 HI의 길이인데 HI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HI의 길이를 우리가 x에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은 루트 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코사인은 6분의 루트 32. 루트 32를 좀 계산을 하고 가죠. 4루트 2니까 6분의 4루트 2니까 3분의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정사형의 넓이는 K는 PQR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3루트 3 곱하기 3분의 2루트 2. 그래서 3은 약분되고 계산하면은 2루트 6이겠네요. 그래서 제곱하면은 24. 그래서 정답은 24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입체도형 나오면은 입체도형 겨냥도인 상태에서 절대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각도들이 이거 90도인 것도 되게 틀어져 보이고 알아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직관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특정 단면, 항상 주는 포인트가 있으니까 힌트가 주는 그런 포인트로 단면을 하나 잡아서 그 단면을 따로 이렇게 그려라.
그래서 그거를 꼭 입체 도형 문제에서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0번까지 다 풀어봤는데 총평을 좀 해보자면 미적과 마찬가지로 30번이 뭐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건 아니었기 때문에 최상위권에게는 변별력이 오히려 부족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과 마찬가지로 정말 최상위권에게는 실수 싸움, 멘탈 싸움, 어디서 이제 실수 하나 삐끗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싸움이 될 거고, 이제 그 정도 경지에 이르지 않은 중상위권에게는 29번이나 30번 중에 둘 중 하나를 아마 시험에서 선택을 했을 거예요. 시간상. 그래서 아마도 30번을 버리고 29번을 푸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보통 입체 도형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좀 두려움을 갖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30번을 그냥 버리고 29번을 풀어서 뭐 앞쪽 거는 얼추 맞고 29번 맞냐 틀리냐 그걸로 조금 이제 점수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떨지만 않았으면 사실 29번 말고는 그럼 틀릴 만한 문제는 별로 없었어요. 28번이 조금 뭐 계산이 길긴 하지만 사실 29번이나 30번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죠. 그래서 30번 버리고 이제 29번에서 맞냐 틀리냐 좀 싸움하고 앞쪽 거 다 맞고 그랬으면 될 것 같고, 중위권이라면은 이제 아마 4점짜리는 그래도 다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3점짜리들은 거의 기본적인 개념만 알면 간단하게 계산하면 나오는 문제였기 때문에 3점짜리까지는 그래도 좀 다 맞아주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는 해요. 아무튼 모두들, 그러니까 뭐 최상위권이든 중상위권이든 중위권이든 뭐 나름의 다 고충이 있는 거니까 모두들 다 이제 수능 보느라 고생이 많으셨고, 이제 저번 주말에 논술 한번 했고 다음 주말에도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논술이 있죠. 그래서 논술에서도 좀 최선을 다하시고 논술과 정시 모두 다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